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운동과 운동 처방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변에 운동을 할 때 운동 처방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운동 처방이 무엇인지, 운동 처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운동 처방사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직업 소개의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현대인에게 지금 우리가 인간인에게 가장 기대하는 바가 큰 것들은 오래 사는 것들이죠. 오래 살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마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제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봤는데 이상하게도 운동 부족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이런 결과들의 일부분을 보게 되면 유방암이나 결장암 이런 것들은 10%의 운동 부족의 것들이 10% 여기에 영향을 미쳤고요. 제2형 당뇨병은 7%, 심혈관계는 6%. 결국은 운동 부족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에도 6%에서 10%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성인 인구의 27.5%, 한국 성인의 35.4% 운동 부족이다. 놀라셨죠? 이게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주변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3분의 1 정도가 운동을 하고 있지만 권장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아예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들입니다. 결국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적인 문제 상당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스포츠 과학자로 활동하면서도 가장 큰 이제 책임감이랄까요? 그런 걸 가진 것들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운동으로 유입하게 만드는 그런 방안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들이지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결국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왜 하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통 운동을 왜 시작합니까? 보통 몸이 근력이 약해졌다. 체력이 약해졌다. 체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질병도 예방할 수가 있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어. 예방과 치료에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 정진과 다이어트. 최근에 운동을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력 강화라든지 건강 정진이나 다이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 결국은 인간다운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동을 할 때 그럼 운동의 3요소가 뭐냐? 운동의 3요소는 운동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3요소가 있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운동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적절한 영양, 그 다음에 휴식, 요 3요소가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가장 큰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운동을 강하게 오랫동안 하는 것들이 하나의 큰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상도 높고 또한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높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아프고 이런 이제 것들이 나타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영양적인 것들 적절히 보급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적절한 휴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체력 강화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체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체력의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체력은 보통 건강 관련 체력과 운동 기능 관련 체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건강 관련 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그 다음에 신체 조성. 신체 조성은 우리가 이제 근육량, 인체에서 약 40% 이상의 골격근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체지방량을 갖고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운동 기능 관련 체력에는 스피드, 그다음에 순발력, 평형성, 회복 능력, 그다음에 반응 능력, 민첩성 등 운동의 기능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앞쪽에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쪽에 많은 치장을 하는 것들이고요. 치중을 많이 하는 것들이고요. 뒤쪽에는 운동 선수들이 운동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할 때는 건강 관련 체력 플러스 우리 운동 기능 관련 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처방 많이 얘기 나오죠. 처방의 사전적인 의미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 굉장히 딱딱하죠. 이 사전에 나온 그대로 적어본 겁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두 번째가 조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조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처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처방에는 의사 선생님들은 주사 처방, 약 처방, 약사가는 약 처방, 그 다음에 운동 처방사가는 운동 처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운동 처방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결국은 어떠한 수단이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운동 처방사는 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과 이론적인 것들을 같이 겸비한 종합적인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 처방의 절차를 보게 되면 그냥 운동 처방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위험 요인의 검사 및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설문지라는 간단한 체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수준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체력 요인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이런 위험 요인의 평가하고 체력 요인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동 처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운동 처방은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가 하는 것들처럼 어떤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운동 처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단과 평가에서 상당히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체력 평가인데요. 체력 측정인데요. 이 체력 측정을 하는 이유들은 현대 데이터의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한 상황을 점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운동 처방을 했을 때 과학성을 높여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다. 경제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상대와 자기 자신의 수준들을 정확히 평가를 할 수가 있다. 목표 설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가 있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정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이제 이게 코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운동 처방은 무엇이 있느냐? 운동 처방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원리. PIT라고 하는데 FITT, Frequency, Intensity, Time, Type. 죄송합니다.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여기에서 frequency는 운동 빈도인데요.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intensity 이게 운동 강도인데 뭐 심박수라든지 운동 자각도, 그다음 기구의 부하 정도로 우리가 운동 강도를 정하고 있고요. 운동 시간, 운동 형태는 유산소 운동이냐 무산소 운동이냐 혼합 운동 형태냐에 따라서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운동의 처방을 정확히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운동 처방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운동 처방 내용들, 권장하는 운동 처방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심폐지구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운동을 권장을 하고요. 운동 강도는 최대 운동 능력의 40에서 80% 정도. 그 다음에 1회 운동 시간은 20분에서 60분 정도의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 처방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심폐지구력에서는 8주 정도 이상 운동을 지속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력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그 다음에 8번에서 12번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운동 종류를 다양하게 해주고 1시간 이상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유연성은 일주일에 2, 3일 이상. 유연성은 우리가 뭐 유연성 많이 하면 스트레칭이나 걸 포함한 운동 능력을 향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권장하는 2일에서 3일 정도 해라. 그 다음에 충분히 당기는 느낌이 되도록 20에서 30분 동안 계속 지속해라. 그 다음에 각 운동당 3, 4회 정도 반복해줘라. 이게 바로 이제 운동 처방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간단하게 운동 처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운동 처방은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운동 목적에 따라서 운동을 달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운동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 처방에 따라서 운동하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운동 처방의 원리는 피트의 원리다. 운동의 빈도, 운동의 강도, 운동의 시간, 운동의 형태 등을 정확히 직시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수준과 목적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영양, 적절한 휴식, 이런 영양과 운동과 휴식이 적절히 조화됐을 때 최고의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항상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운동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만은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 되면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아라. 적절히 휴식해라. 적절히 적정한 영양을 섭취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적절히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운동 효과를 쉬어줘라. 회복, 휴식, 이런 시간이 결국은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아셨죠? 운동을 할 때 충분한 휴식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